다르다고 봐야 돼요. 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생방송.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 테이블이라고 해요. 타임 테이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특집 뭐 MBC 같으면 이전에 있었던 DMC 특집 그 쇼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한 5일 동안 MBC 광장에서 상암 광장에서 복면가왕도 하고 생방송 복면가왕은 제가 복면가왕을 했으니까 맡아서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아이돌 쇼도 있고 또 뭐 클래식 음악 그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한 5일 동안 했어요. 가을철에 선선한 바람을 여러 관객들 수천 명의 관객들을 모시고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생방송으로 원래 녹화인데 생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특색에 맞게 관객들에게 가면을 놓아드리고 같이 가면 쓰면서 객석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 이러한 특집 방송은 하기 전에 대형 그 며칠 동안 하는 대형 프로그램들이니까 각기의 프로그램들이 또 장르별로 있고 그 부문별로 있고 그러니까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기획을 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몇 차례 또 해요. 전체 회의, 스태프들이 전체가 모이는 뭐 거기에 그 경비를 하는 경호원들까지도 오는 전체 회의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부문적으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타임 테이블들을 넣어줘요. 자, 언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DMC 전체의 프로그램 5일 동안 한 거에 전체의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촬영 감독으로서의 또 선거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할 때 사전에 한 달 전부터서 그 관련 부분의 총 감독들만 모여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출팀에서부터서 그 회의를 합니다. 기획 회의 때부터서 그런 것들 타임 테이블을 주고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세트는 어떻게 지어지고 자 그런 것들이 생방송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귤러 프로그램들 그게 이제 아까 같은 특집 프로그램들 쇼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레귤러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시죠? 레귤러 프로그램은 매주 한다든지 매주 라디오스타 또는 뭐 놀면 뭐하니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이제 포맷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또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가니까 따로 그런 언제 녹화하고 무슨 열 녹화하고 스튜디오 배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뭐 처음부터 레귤러로 들어가는 프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먼저 갑자기 또 생각 처음에 한번 이렇게 반응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해보고 시청률 반응을 보고 레귤러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제가 장시간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조금 약간 혼미해졌는지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일단 그런 복면가왕 같은 것도 그렇게 구정 때 특집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좋아서 레귤러로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처음부터 레귤러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 레귤러로 하는 프로그램들은요 뭐 복면가왕을 하기 전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부터서 그 담당 PD, 미처럼 PD라고 하죠. 저하고 쇼 프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부터서 해서 어떻게 하고 뭐 몇 달 전부터서 그렇게 상의를 또 하고 그랬었어요. 저하고 카메라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고 내가 또 아이디어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세트 디자이너하고 나중에 또 얘기도 하고 세트를 어느 정도 어차피 화면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트
또 쇼 프로그램도 드라마처럼 화면에 나오지 않는 그 세트는 사실은 야외 공연에서 객석들 몇천 명을 위한 그런 거, 수많은 대중들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화면에 나오는 세트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 감독들하고 사실 상의를 많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의 특성상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미술국 소속이니까 항상 몇 분의 그 세트 디자이너 미술 감독들하고 많은 대화들을 항상 하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PD들이 제 특성을 아니까 세트 디자이너와 만나기 전에 항상 저와 세트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유난을 떠는 경향이 많은데요. 해외 K-팝을 가면요, 실제로 난감할 경우도 있어요. 세트 디자이너하고 먼저 가서 PD하고 들어와서 세트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했는데, 정작 나중에 사전 답사로 두 번째 갈 때 같이 가보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그 렌즈에 붙이는 광이라든지 각도를 잘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기 모양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세트의 전체 방향을 다시 바꿨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항상 같이 먼저 의논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해요. 촬영 감독하고.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버스를 타고 그 이동을 할 때도 항상 PD와 촬영 감독 같이 같은 좌석에 앉아서 가면서 의논하고 합니다. 그렇게 어차피 TV라는 거는 화면에 나오는 영상 위주 아닙니까? 화면에 나오지 않는 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항상 하는 편이고, 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짱방송 영상 제작 이런 타임 테이블, 그다음 짱방송의 흐름은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장 또는 그 시점에서는 그날 당일날의 생방송 드라이 리허설이 나오기 전에 특히 카메라 감독들한테는 그 동영상을, 뮤직비디오가 아닌 무대에도 서는 음악이 풀 버전이 있고요, 또 간주를 좀 잘라서 시간 관계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동영상 연습, 아이돌이면 아이돌 동영상, 항상 음악 중심 같은 경우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주 나오는 그 그룹들 동영상, 연습 동영상을 항상 보내줍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더라, 포인트는 어디에 있더라. 그래서 당일날 컨티뉴티하고 함께 그 PD와 드라이 리허설을 보면서, 예전에는 컨티가 쇼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나 워낙 아이돌 그룹들이 숫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 가수들이 한두 명, 뭐 많아봤자 H.O.T라든지 또는 뭐 잭스키스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뭐 4명, 5명 뭐 이 정도 그랬는데, 슈퍼주니어라든지 소녀시대 등장을 하시면서 많은 수들이 나왔죠. 컨티뉴티가 필요합니다. 누가 노래를 하고 아무리 동영상 사전 보더라도, 그 전에는 콘티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PD들이 사실은 콘티 짜는 게 힘들죠. 그 전날 다 보고 그걸 다 짜야 돼요. 어떤 카메라는 누구를 잡고,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 카메라 감독들도 율동을 다 봅니다, 미리. 폰티가 나오면 그것과 함께 또 자기의 그 카메라 잡아야 될 그것도 같이 보면서, 드라이 리허설 때 그 동선을 폰티와 함께 같이 보면서 우리가 체크했던 거가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면 그때 상의를 해서 PD와 카메라 감독들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또 보고,
그 다음에 사전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리허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방송을 들어가는 겁니다. MBC 음악 중심은 언제부터서 이제 딜레이 방송을 약간씩 합니다만, 생방송도 딜레이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녹화 방송, 영상 제작은 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드라마를 유시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녹화를 하니까요. 녹화 방송. 그다음에 녹화 방송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 종류로 녹화 방송을 하니까요. 카메라 대수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생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 촬영도 하고 특수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 특수 카메라는 여러분들 시간에는 TV 제작에는 약간 다루겠습니다만, 촬영에서 특수 카메라 촬영 기법이라든지 뭐 많죠. 간단하게는 지미지, 크레인,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영화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파일럿 프로그램이네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레귤러 하기 전에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영화 어벤져스를 한국에서 촬영한 적 있잖아요. MBC 상암동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쪽으로 여의도에서 이사 오기 전에 MBC 광장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테크노 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인인데 뻗었다가 또 접었다고 하는 크레인이 있어요. 그 크레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업체가 지금은 한두 군데, 이제 두세 군데 생겼지만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그 특수 장비를 갖고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카메라 연합회장을 하면서 2000년대에 대한민국 영상대전이라고 1회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그걸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장려상으로 수상한 학생 작품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작품으로 했던 작품이었는데, 아직도 잘 만들어져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영화, 드라마, 다 예능 다 막 나오고 수상을 했기 때문에 영화 감독들부터서 교수님들, 또 이쪽 PG 카메라 감독 많이 했어요. 1차, 2차 결선까지 했죠. 정일성 카메라 감독 같은 경우는 예선 심사위원 정도 했고, 임권택 감독도 예선. 그다음에 돌아가신 심사위원장은 이제 동국대학교에 아주 유명하신 유현목 감독이 해주셨고, 그런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 시상식이었는데요. 매번 이제 생방송으로 120분간 KBS, MBC, SBS 돌아가면서 했죠. 그 시상식에 1회 때 장려상을 받은 친구가 요즘에 또 생각하자 신과 함께, 그다음에 국가대표 이런 만든 감독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감독이 저하고도 이제 가끔 통화는 합니다만, 테크노집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처음 썼어요. 국가대표 하면서. 그러니까 지미집 그냥 크레인이 아니고 쫙 뻗어서 나가는. 그래서 그거를 방송에선 최초로 이제 선거방송이라는 건 똑같은 선거 개표를 아이템을 가지고 방송사들끼리 힘을 겨루는 거죠. 기술력이나 또는 정보력, 순발력, 장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힘든 프로그램인데, 카메라도 지방까지 해서 한 100대 이상을 써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테크노집을 썼습니다. 스튜디오에서. BBC에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BBC에서 대통령 선거 방송을 하는데, 외국에서도 선거 방송은 굉장히 중요하죠.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심합니다. 근데 6개월 전부터 성기단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앵커,
2층에 있는 앵카 2층으로 지어가지고 아래에서 바스트에서 쭉 뻗어서 나와서 2층에 앵카가 받아서 얘기하는 이게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했지? 그게 바로 테크노 집이었어요. 테크노 크레인. 그래서 우리도 그걸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최초로. 어쨌든 그 카메라 특수 카메라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 또는 스테디캄도 있고 수중 촬영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 접사 렌즈를 사용해서 하는 카메라도 있고 초망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 촬영들 또 항공 촬영도 있고 수중 촬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망라하고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녹화 방송 주로 이제 녹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생방송에서도 가끔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야외 영상과 스튜디오 영상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주로 방송사 내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용할 때를 야외 스튜디오 녹화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이라고 합니다. 생방이 됐던 녹화가 됐던. 그러나 다른 곳에 있는 스튜디오 하물며 저 같은 경우도 영상제 1회 할 때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연합회니까 가능했어요. MBC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KBS 홀에서 했어요. 1회를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맨 나중에 제가 대상 시상을 하는데 장관상 뭐 각사 사장들 상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처럼 방송사 내에 있는 스튜디오 영상 제작은 방송사 내에 있는 장비들을 사용해서 부조와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들 카메라나 조명 이런 걸 사용해서 합니다. 그러나 야외 영상 야외에서 다른 KBS를 아까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계차로 가야 돼요. 우리 방송사가 아니니까 중계차에 있는 카메라로 중계 방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생방송이었는데 항상 저희가 10몇 회까지 그걸 하다가 멈췄는데 하여튼 다른 곳에 있는 그 스튜디오나 또는 그 실내로 가는 것도 야외로 보는 겁니다. 야외 촬영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야외 촬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차이를 또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그거를 스튜디오 촬영이라고